민주당이 막 박수 쳐주고 그래야 좀, 응? 그래야 좀. 응.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총리님 그 지난 윤석열 정부 실정 네.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이러닉하고 코미시한 장면이 그 일을 한 기재부 고위 관료들이 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알고 계시죠? 나는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핵심이 사람을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기재부 개혁의 책임도 물어야 되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언제 인사하실 거예요? 예, 지금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신상 필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같은 사람들인데 정부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야도 바뀌어서 이 상황을 국민들께 설명을 해내야 됩니다. 국민들을 호락호락히 보지 마십시오. 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부자 감세, 세원 축소, 재정 악화, 주거빈곤 가구도 증가했습니다. 취약계층 예산, R&D 예산 대폭 삭감했지요. 5번에 보십시오. 불평등이 심화됐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현재의 삶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보면요. 기재부는 왼쪽에 통계를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알리바이가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오른쪽을 보셔야죠. 자살률, 출생률, 노인 빈곤율, 남녀 임금 격차 이걸 개선하려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십시오. 다음 보겠습니다. 상속 계급 사회라는 표현을 유럽에서 쓰고 있습니다. 전문직, 고소득, 돈 벌어도 부모로부터 부동산 물려받은 것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에 더 정면 승부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운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OECD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도대체 어떤 운이 소득 불평등 영향을 줄까 봤더니 아버지, 어머니 학력과 직업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지요. 의사 되려고 하고 로스쿨 가려고 하고 AI 인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에 관한 대책에 관한 얘기가 잘 없으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 기재부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구체적인 목표를 얘기를 하시고 실행을 해야 된다. 주거빈곤 가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매년, 그리고 물가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고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의 핵심 중에 하나는 국내에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외국에 나가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설명이 잘 안 돼요. AI, 전략산업 이런 부분이 국민들께 피부로 느낀다고 평가하십니까? 자산 불평등 관련 지표를 가시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추석 차례상 관련해서 물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역 갔더니 안 올랐다. 참 잘한다. 다음 보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고물가 관련한 또 평가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때 또 그거를 개선을 못했고요. 특히 시민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달걀, 식용유, 김밥, 짜장면 너무 올랐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시적인 추석 설 대책이다 말하는 생각을 하지 비상시를 상시 체계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 보죠. 미국의 달걀값 폭등에 관한 기사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가 달걀 수입에 관한 얘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다음 보죠. 프랑스에서도 샴푸, 치약, 세탁세제, 생필품 소비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한 게 몇 달 전입니다. 근데 최근에 무슨 일까지 있습니까? 부유세 도입하라고 프랑스가 난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불평등 얘기 이런 얘기 쏙 지금 빠져 있습니다. 마치 AI와 전략산업 시작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오래 걸리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 일들은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부가 해야 된다 저는 평가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물가가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위 0.1%, 상위 1%, 상위 10%, 오른쪽에 하위 10%, 20%, 30% 통합소득을 비교를 했더니요. 왼쪽 분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요.
이런 분들은 물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증시, 부양, AI, 전략산업해서 자기들이 투자처를 찾아서 돈을 벌 기회를 궁금해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오른쪽입니다. 1년에 이 정도 소득 버시는 분들은 물가에 더 관심 가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정치와 행정은 국민들께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연결돼 있다. 우리 정부의 얘기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정치인의 얘기가 내 삶에 연결돼 있구나. 물가가 더 연결됐다고 느낄까요? AI 등 다른 산업에 관한 얘기가 연결됐다고. 관세 협상 중요하죠. 그로 인하여 근데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더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보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 잘 정하셨어요. 먹거리 물가 안정 60번에 잘 정하셨던데 문제는 다음을 보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같은 내용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체는 동일한 기재부예요. 구체적인 세밀한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부총리 나온 네.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정부의 가장 중점 과제고요.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뭐 소비 쿠폰을 할인한다든지 또 그리고 비축을 확대한다든지 또 정부가 재정에서 필요하면은 또 지원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구조적인 어떤 물가 요인, 지난 정부부터 쭉 쌓여둔 그런 물가 요인까지 감안을 하지만 어쨌거나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 소득 양극화에 따라서 특히 우리 그 우선은 제가 물가 하위 얘기를 먼저 드리는데요. 네네. 예, 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이런 정책 건의 사항을 당에서 이번에 추석 전에 네. 물가 탭을 만들 수 없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럼 기재부가 이거 답을 해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네. 이걸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가 안정과 좋은 일자리 여기에서 공동체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에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앞에 큰 틀은 전 정부랑 별 차이가 없다. 가령 농수산물 나중에 묻겠습니다. 예,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물가 안정은 굉장히 1번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가장 첫 번째 정책으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주신 저런 정책 과제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검토도 하고 또 일본은 실행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로는 지금 말씀하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은 지금 이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가능하면 AI를 활용한 어떤 생산성 제고 이런 부분이 좋지 않나 해서 저희들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인 과제는 장기적인 과제대로 또 단계적인 또 물가 안정이라든지 서민생활 어떤 이 불공정한 문제는 저희들이 또 계속 단계적으로 계속 천착을 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같이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